저희 잠들지마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무덤에서 온 전화. 김성훈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는 그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 보통 때라면 적당히 마시고 일찍 나왔겠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날이라서 팀원들 모두가 모여서 떠들면서 기분 좋게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게다가 회식이 12시 넘어서 끝났다 보니 대중교통이 끊어져서 택시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군. 집까지 5km 남짓 가까운 곳이어서 술 기운에 그냥 집까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집까지 가는데 산을 하나 넘어가면 3km 정도로 거리가 짧아져서 그는 지름길을 택하기로 했다. 문제는 산 중턱에 무덤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낮이야 문제가 없지만 밤에는 가본 적도 없고 좀 무서울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가지 않았겠지만 술에 취한 탓인지 괜한 객기가 발동했다. 별일 있겠어? 빨리 지나가면 되지. 그는 귀찮다는 듯 핸드폰 불빛을 켜고 산으로 방향을 틀었다. 산 밑 동네를 지나 10분쯤 걸어갔을까. 무덤이 수십여 기가 있었는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오래된 묘석들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다. 술을 꽤 많이 먹어서 객기로 오긴 했는데 슬슬 무서움이 발동되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묘비 사이로 스산한 소리가 흘렀다. 그는 애써 무시하며 걸었다. 빨리 지나가면 돼. 귀신은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보이는 거지. 그래도 무서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냥 돌아갈까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빨리 걷기 시작했다. 빨리 걷다 보니 조용한 밤중에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무서움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소리가 분명히 자신의 발자국 소리와 다른 박자로 걷는 소리였다. 그는 멈춰 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런데 발신 번호가 없는 전화였다. 이 밤중에 피싱 전화인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속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너무 희미해서 잘 들리지 않았다. 김성훈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목소리는 무척 낯설었고 이상하게도 스피커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로 뒤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다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핸드폰 너머에서 웬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김성훈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들려온 마지막 말. 내 뒤를 봐. 순간 핸드폰이 꺼졌다. 뭐야? 장난 전화인가? 그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이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몸을 조여왔다. 그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고 뒷덜미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순간 그의 귀 옆에서 기묘한 속삭임이 들렸다. 왜 무서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귀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있는 힘껏 뛰기 시작했다. 무덤 지역을 등에 두고 50m쯤 뛰어가고 있는데 뛰면서 팔을 마구 휘젓다 보니
휴대폰 후레쉬 불빛이 발 아래를 잘 비추지 못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가 일어나면서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면서 보니까 바로 앞에 묘비가 하나 보였다. 아, 아파! 그리고 그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 묘비에 적힌 이름은 김성훈이었다.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 그래, 흔한 이름이니까. 하지만 묘비에 적힌 출생연도와 사망일자를 본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출생 1991년 5월 17일. 그의 생년월일과 완전히 동일했다. 그리고 그 아래 그 사람의 사망일자가 적혀 있었다. 사망 2025년 3월 4일. 바로 오늘 날짜였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역시 발신번호가 없었다. 그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핸드폰 너머에서 들려온 음성. 자, 가자. 그 순간 그의 주변이 암흑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묘비들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그가 서 있는 땅이 점점 가라앉았다. 바닥은 늪처럼 무너졌고 어디선가 검은 손들이 튀어나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그는 발버둥치며 몸을 빼내려 했지만 손들은 점점 더 강하게 그의 몸을 끌어당겼다. 머리 위에서 다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 검은 눈동자.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입을 움직였다. 어서 와. 김성훈은 정신을 잃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여전히 묘지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주변의 묘비들은 하나같이 그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도 같은 자리였다. 공포에 질린 그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이제 너도 여기 남아야 해.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은 꺼졌다. 그날 이후로 김성훈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핸드폰만이 묘비 옆에 남아 있었고 화면에는 여전히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다. 새벽 2시 44분 발신번호 없음으로 걸려온 부재중 전화. 그리고 마침 그 순간 묘비 옆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의 핸드폰이 울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무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